여러분, 혹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국고로 반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23년 기준으로 무려 3조 5천억 원이 사용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돈 중 상당 부분이 바로 홍보되지 않는 지원금이었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예산 편성 시에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집행 단계에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원금 남용이나 부정수급 논란이 생기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거나 아예 홍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적극 홍보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지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숨은 지원금이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최대 월 146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청 방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제도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면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39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낮죠? 복지부 통계를 보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추정되는 가구는 연간 약 50만 가구인데 실제 신청자는 3만 가구에 불과해요. 93%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숨은 보물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연간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중 실제 신청률이 60%도 안 됩니다. 지역별로도 숨겨진 지원금들이 많아요. 서울시의 청년 월세안 시특별 지원은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50%대에 머물고 있어요.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출산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농촌 지역의 지원금들입니다. 귀농귀촌 지원금만 해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합쳐서 수십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농업인들조차 잘 모르고 있어요. 충청남도 항군청 담당자는 지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도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5세 김영애 씨는 작년에 둘째를 출산했는데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엄마들 대화를 듣고 출산지원금 존재를 알게 됐어요. 첫째 때는 몰라서 못 받았는데 알고 보니 서울시, 구청, 국가에서 총 300만 원 넘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어요. 왜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정보 접근성입니다. 정부24나 각 부처 홈페이지에 가면 지원 제도들이 나와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무원 용어로 가득해요. 차상위계층 대상 맞춤형 급여, 중위소득 대비 기준, 중복급여 제외 원칙 같은 표현들을 보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게다가 신청 절차도 복잡해요. 서류만 10개 넘게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60대 박순자 씨는 서류 떼러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를 5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며 차라리 안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도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AI 맞춤형 복지정보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자동으로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원 가능한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 같은 앱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이민정 씨는 이런 서비스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안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생활 여건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출산, 결혼, 이사 등 생활 환경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에는 수많은 지원 제도가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둘째, 정보 접근성과 복잡한 신청 절차가 가장 큰 장벽이에요. 셋째, 최근 AI 서비스나 민간 앱들을 통해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몰랐던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